민철 씨 혹시 사기친 적 있으세요? 모두들 걱정이에요. 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소문 때문에 힘드셨어요. 마음 정리되시면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새로운 만남을 시작한 이덕순 씨.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폐업이라는 글자가 붙은 커피숍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30년이란 세월을 남편과 함께 일군 매장인데 이제는 정말 끝인가 봅니다. 저는 올해 66살이 되는 이덕순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동네에서 소문난 카페로 이름을 알리며 장사를 했지만 이제는 혼자 된 과부일 뿐이네요. 덕순 씨, 오늘도 가게 보러 왔어요. 이제 그만 잊어야죠. 계속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어떡해? 지나가던 반찬 가게 김 사장님이 말을 건네주네요. 저는 웃으며 그냥 지나가다 들려봤어요. 이제 시간도 많고 좋기만 해요. 혼자 TV 보며 여유도 부려보고 있지요. 라며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매일 저녁 무렵이 되면 동네 산책을 핑계 삼아 문이 닫힌 가게 앞에 한참 서 있곤 합니다. 남편이 쓰러진 지 6개월. 장례를 치르고 가게를 정리했지만 빈 가게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힘없이 집에 와 소파에 누워 다시 TV를 켰습니다.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나오네요. 예전엔 신기한 레시피를 보면 바로 집에서 요리해 보기도 하고 새로운 디저트를 선보이기라도 하면 연구해 가게 메뉴로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힘없는 시간을 보내는데도 배는 고파지네요. 부엌에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다시 소파에 왔습니다. 혼자 먹는 음식은 고기나 컵라면이나 다를 바가 없네요. 주변 가게 사장님들은 장사 접고 편하게 쉬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쉬는 게 너무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 커피 머신을 점검하고 재료를 살피며 청소를 하던 하루의 일과가 그립고 손님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행복했던 그 시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여름 햇살이 뜨겁게 느껴지는 오후네요. 예전에는 이 시기엔 시원한 아이스 음료가 잘 팔리던 시기였습니다. 남편은 조금 일찍 출근해 얼음과 음료, 재료를 꼼꼼히 체크하며 부지런을 떨었지요. 다시 소파에 앉아 TV 소리를 키웠습니다. 혼자 있는 집안의 고요함은 적응이 되지 않네요. 혼자 TV에 나오는 사람들과 대화도 해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늦은 오후 다시 옷을 갈아입고 길을 나섭니다. 걷다 보니 다시 가게 앞이네요. 익숙한 모습이 너무 반갑습니다. 떡집, 정육점, 피자 가게. 모두 예전 그대로입니다. 저희 가게만 비어 있을 뿐이지요. 커피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정육점 최 사장님이 멀리 있던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가 저는 반갑지 않네요. 하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집에만 있으니 심심해 나와봤어요. 잘 지내시죠?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여요. 최 사장님의 걱정 어린 말에 갑자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던 내 안부를 누군가가 물어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마음을 뒤로 하고 마트에 들러 필요한 물건을 빨리 사고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게 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었어요. 키가 큰 남자가 닫힌 문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누군지 궁금해 가까이 다가가니 3년 전부터 단골 손님이셨던 어르신이셨어요.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다 퇴직한 분이셨죠. 항상 퇴근길에 들러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가셨답니다. 아, 카페 사장님?
저를 보고 아는 척을 해주셨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예전 생각이 떠오릅니다. 주문이 밀려있던 퇴근 시간, 긴 시간을 묵묵히 기다려 주시고 늘 웃으며 잘 마셨다고 인사하시던 그 모습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커피 드시러 오셨죠? 제 말에 어르신은 옅은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퇴직 후 오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와보니 가게가 문을 닫아 아쉽다는 말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머리는 더 하얗게 변하셨지만 말끔한 모습은 여전하셨어요. 몇 년 동안 퇴근길에 행복이었는데 가게가 없어져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우리 커피숍을 기억해 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떠나 혼자 운영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았어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눈빛에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안타깝네요. 사모님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고 있으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가게에 올 때마다 마주치는 사장님들은 형식적인 인사만 나눌 뿐이었어요. 이젠 괜찮아졌어요. 꽤 적응도 했고요. 퇴직하셔서 조금 편해지셨겠어요. 시간이 많아지긴 했지요. 저희는 동네를 걸으며 이야기를 한참 나눴습니다. 혹시 식사하실래요? 점심시간이 지나긴 했지만요. 오랜만에 뵈니 반갑기도 하네요. 어르신의 물음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단둘이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에 식사해요. 오늘은 장 본 것도 냉장고에 넣어둬야 해서요. 저의 말에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다음에 기회가 되면 뵙죠. 헤어지려는 순간 어르신이 한마디를 더 건넸습니다. 그 커피는 아직도 생각나요. 여름에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시면 하루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었는데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어르신의 마지막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장 본 것을 정리하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개발한 아이스 커피 레시피, 가게의 모든 것을 정리했지만 이것만은 버리지 못했지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남편과 함께 갔던 재료 소매점에서 커피 재료를 사왔습니다. 커피콩을 배합하는 것부터 커피를 내리는 것까지 남편의 레시피대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손은 기억하고 있네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에게 만들어준 커피였는데, 이제는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저는 어둑해질 무렵 산책 삼아 가게 앞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육점에서 나오시는 어르신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커피 사장님, 다시 뵙네요. 네, 산책 나왔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침묵을 깨며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지난번 함께하지 못한 식사 아직 유효한가요? 오늘 식사 어떠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거절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럴까요? 제가 대접할게요. 저희는 옆 동네 상가의 작은 추어탕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도 오래된 곳이라 단골이 많은 매장이었지요.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마쳤고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카페까지 가게 되었어요. 사실 사장님 아이스 커피가 늘 그리웠어요. 제가 퇴직하고 가장 먼저 먹고 싶은 커피였는데 그걸 못 먹는다니 너무 아쉽기만 하네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온기로 전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지요.
그 만남 이후 서로 친구 삼아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로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지만 점차 그런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사장님,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빵집에서 사왔어요. 어르신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네, 감사해요. 제 이름은 강민철입니다. 사장님 성함을 어떻게 되세요? 이제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네요. 아, 네, 민철 씨. 저는 이덕순이에요. 네. 덕순 씨, 빵 드세요. 민철 씨 자꾸 이렇게 사오시면 제가 조금 부담돼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제가 먹고 싶어 사오는 거요. 그의 배려를 받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함께 있으며 나눈 대화도 편안했고요. 민철 씨는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귀담아 들어주고 대답도 잘 해주었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물었습니다. 민철 씨는 결혼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했어요. 2번 정도 그렇게 하니 자연스레 결혼은 포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일에만 집중했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민철 씨의 제안으로 조금 먼 재래시장 구경을 가게 되었어요. 저는 시장에 간 김에 먹을 거리를 사면 되겠구나 싶어 장바구니를 들고 갔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민철 씨는 장바구니는 제가 들어드릴게요. 주세요. 장바구니를 들어주겠다던 민철 씨의 모습이 참 낯설었습니다. 남편도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밖에서 장바구니 드는 것이 부끄럽다며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날 재래시장 구경을 마치고 맛있는 시장 국수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민철 씨가 동네 노인정에서 무료 민원 상담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민철 씨, 너무 대단한 일 하시는 곳 계시네요. 뭘 별거 아닙니다. 제가 항상 하던 업무라 하는 거죠. 작은 일이에요. 어르신들이 민원 업무 보는 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민철 씨는 부끄러운 듯 말했지만 그 속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봉사하는 모습이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덕순 씨, 제게 커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커피요. 갑자기 왜요? 집에 있으면 커피 생각이 나서요. 혼자 해볼까 합니다. 스스로 비슷한 커피라도 만들어 먹고 싶다던 민철 씨의 모습이 고맙게만 느껴졌습니다. 내 커피를 이렇게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 그럼 우리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재료는 제가 준비해 둘게요. 그렇게 오랜만에 제대로 커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민철 씨가 집에 오기로 약속한 날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하고 필요한 재료도 미리 꺼내 두었어요. 약속 시간이 다가오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철 씨는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남편 이외의 남자가 들어온 적 없는 집이었는데 이상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커피를 볶아 볼 텐데요. 커피 콩 양과 시간이 중요해요. 커피를 만드는 법을 말하고 있으니 남편과 함께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레시피를 개발하던 기억, 함께 울고 웃으며 힘든 시간을 견뎠던 시간. 잠시 울컥하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민철 씨와 커피를 만드는데 집중했습니다. 함께 만든 커피와 민철 씨가 준비해온 샌드위치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집에서 마주 앉은 식사 시간. 늘 혼자 음식을 먹었기에 이런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났고 가까워졌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가게 앞을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생각지 못한 사장님들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니 서로 수군거리며 저를 힐끗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들었어. 카페 사장이랑 어르신이 사귄대. 그것뿐이 아니던데 카페 사장님이 가게까지 넘겼다나 봐. 정말 대꾸할 가치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가게는 이미 정리했고 지금 비워두었는데 어디서 그런 소문이 난 걸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 민철 씨 마음이 어떨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민철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덕순 씨, 내일 공원 산책 같이 가실래요? 저는 평소와 다르게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소문이 더 퍼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망설이니? 바쁘시면 다음에 봬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이런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었습니다. 네, 민철 씨 지금 몸이 좋지 않아 내일은 집에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다음에 봬요. 저는 큰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행복한 일상이 쓸데없는 소문으로 끝날까 겁나기도 했어요. 다음 날 다시 가게 근처로 갔을 때도 저를 보며 수근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면 얼굴을 돌리거나 어색한 미소를 짓는 모습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커피 사장님,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정육점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사실 정육점 사장님은 동네에서 가장 입이 가벼운 사람이었어요. 그 지금 가깝게 지내는 주민센터 어르신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과부가 남편 친구였던 사람 만나고 다닌다고 사람들이 수근거려. 네, 남편 친구라고요? 민철 씨는 카페 단골 손님이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정육점 사장님은 내 말을 듣자 마저 당황해 했어요. 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던데 어쨌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니깐 조심해야 해. 동네 아줌마 단톡방에서 난리라니깐. 단톡방이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내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니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누웠습니다. 머리는 복잡했지요. 이렇게 소문이 퍼지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딸 경아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반갑게 맞아주었는데 딸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 왔어요. 소파에 앉은 경아는 화가 난 듯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금 만나는 아저씨 어떤 사람인지 알기는 해? 강민철이라는 사람. 순간 서늘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에게도 소문이 전해졌나 보네요. 뭐, 그냥 아는 분이야. 카페 단골 손님. 동네 사람들은 엄마가 그 아저씨랑 사귄다고 다 알고 있던데 심지어 가게 명의까지 넘겼다고 말한다니깐. 경아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 차분하기만 한 딸이 화를 내는 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경아야, 엄마도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사실이 아니야. 그냥 가끔 만나 이야기하는 사이일 뿐이라고.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연애야.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 1년이 넘었지. 그리고 내가 그 아저씨랑 연애한다고 해도 문제될 게 있어? 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야. 경아와의 대화는 결국 싸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딸이 돌아간 후 홀로 앉아 한숨만 쉬었어요. 그날 밤 민철 씨에게 문자가 왔지만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만나기로 했는데 못 갈 것 같다고 간단한 문자만 보냈어요. 그러기를 일주일,
연락이 잘 되지 않아 걱정을 한 민철 씨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혹시 저희 소문 때문에 신경 쓰시는 건가요? 역시 그 사람도 알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들었어요. 너무 황당해 대꾸도 하기 싫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더라고요. 민철 씨는 저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소문이 불편하시면 당분간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덕순 씨한테 피해 갈까 걱정되네요. 민철 씨는 저를 생각해서 한 말일 텐데 왜 서운한 마음이 들까요? 저는 아주 화난 목소리로 네, 당분간 만나지 않는 게 좋겠네요. 오늘은 이만 가주세요. 민철 씨가 돌아가고 나니 마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일상의 행복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고 소파에 누워 있는데 작은 딸 진아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언니한테 애기 들었어요.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경아보다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염려가 가득하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아야, 그냥 아는 사람일 뿐이야.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사귀는 게 아니라니깐. 그래도 엄마 그 아저씨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거야? 언니가 그러는데 그 아저씨 소문이 진짜 안 좋대요. 사기당한 사람이 있다던데?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사기라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민철 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소문이 퍼질 수 있는지. 그건 말도 안 돼. 민철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얼마나 알고 지냈다고. 진아의 말이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나는 그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겨우 몇 달 알고 지낸 사이인데 저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가게 앞에도 공원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 시선이 싫었거든요. 저는 다시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고 TV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철 씨에게 온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는지 느껴지지 않았던 어느 날, 현관 앞에 빵봉지 하나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민철 씨가 쓴 것이었어요. 식사는 잘하고 계신지 걱정이 돼서 두고 갑니다. 꼭 챙겨 드시고 다음에는 편하게 같이 먹어요. 기다리겠습니다. 평소 잘 먹던 베이커리와 디저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철 씨의 따뜻한 마음에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쁜 소문 때문에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소문도 소문이지만 딸들의 말도 신경 쓰였고요. 며칠을 더 고민하다 민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있었는지 금방 받았지요.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으신 거죠? 네, 빵. 너무 감사히 잘 먹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저 요즘 밖에 안 나오시는 것 같아 걱정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용기를 내 물었습니다. 민철 씨 혹시 다른 사람한테 사기친 적 있어요? 저의 질문에 민철 씨는 한참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사기라고요?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저에 대해 그런 소문이 돌고 있군요. 왜 저에게 연락은 하지 않으셨는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는 건 아주 쉬운 일이니까요. 민철 씨는 소문의 내용에 체념한 듯 했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해요, 민철 씨.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소문을 들으면 당연히 걱정되실 수 있죠. 사실 이런 소문은 몇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노인정에 무료 봉사다니다 보면 주민센터에도 같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오해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 소문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아마 몇 년 전일 때문일 거예요. 한 어르신의 땅 명의 문제를 도와드리다가 그분 자녀들과 좋지 않은 언쟁이 있었거든요. 자녀들이 제가 부추겨 명의 변경을 못하게 했다고 오해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르신 사기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딸들의 걱정스러운 말은 잊혀지지가 않았거든요. 민철 씨,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당분간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딸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상가 사람들도 수군거리고. 민철 씨는 또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덕순 씨 뜻대로 할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말아요.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네요. 마치 내 마음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모든 상황을 경아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저의 설명에도 미덥지 못하다는 듯. 그래, 엄마 알았어. 그래도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보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있은 후 한동안은 민철 씨의 문자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릴까, 저의 행동에 민철 씨가 더 상처받을까 걱정되었거든요. 저의 무심함에도 민철 씨는 자주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민철 씨가 남긴 문자를 읽어보았어요. 모두 저의 건강과 마음을 걱정하는 문자들이었어요. 덕순 씨,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 걱정이 되네요. 또 다른 날은 오늘은 공원에 나가 보고 싶은 맑은 날이네요. 괜찮으시다면 함께 나가보고 싶어요. 답장 주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어요. 네, 민철 씨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 만나 뵙고 싶어요. 그 후에도 며칠이 흘렀습니다. 또 다시 현관 앞에 종이 봉투와 편지가 놓여 있네요. 이번엔 꽃 바구니와 편지가 있습니다. 곧 봄이 올 것 같아요. 덕순 씨, 일상에도 다시 편안하고 밝은 봄이 찾아오길 바랄게요. 저는 꽃 바구니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제가 가장 많이 보는 TV 옆에 살짝 놓아두니 집안이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을 의심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 생각에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었던 소문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이야기일 뿐이었죠. 저는 진실을 알아봐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덕순 씨. 참으로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는 민철 씨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네, 민철 씨,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좋아요. 내일 덕순 시댁 근처 공원에서 뵐까요? 네, 좋아요.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솔직히 물어볼 계획이었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공원 벤치에서 민철 씨를 만났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아이들 웃음소리에 소란스러웠지만 오히려 그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얼굴이 수척해 보이고 맘 고생한 것 같은 모습으로 민철 씨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었고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덕순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간단한 인사 후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음속에 꼭 물어보겠다고 다짐한 말들이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민철 씨, 솔직히 말해 주셔야 해요. 정말.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친 적이 있었나요? 그 소문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어요. 민철 씨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도 될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철 씨는 다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5년 전쯤 박 할머니라는 분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에게 상속된 땅이 있었는데 상속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명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해드렸지요. 그런데 할머니, 아들, 딸들은 그 땅을 팔아 나누고 싶어 했어요. 할머니는 그 땅을 팔고 싶지 않으셨기에 제가 서류 준비를 도와서 할머니 뜻대로 할 수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와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고 주민센터에 자주 함께 다니다 보니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도와 주민센터에 다니다 보니 저를 노인들에게 접근해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할머니 자녀분들이 더 부풀렸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저 간단한 민원 업무를 돕고 있었을 뿐인데 말이지요. 그의 진심 어린 설명에 제 마음이 안심되었습니다. 그동안 소문만 듣고 민철 씨를 의심했던 제 모습이 부끄럽기도 했어요. 민철 씨, 이제 그만 설명해도 돼요. 그동안 오해해서 죄송했어요. 민철 씨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아주었지요. 네, 저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덕순 씨와의 시간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두 딸을 불러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식사 중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경아야, 진아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두 딸은 걱정된다는 듯 저를 보았습니다. 민철 씨에게 소문에 대해 직접 물어봤어. 그 소문들은 사실이 아니야. 두 딸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소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게 됐어. 저는 민철 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원 상담 봉사를 하며 생긴 일, 그 과정에서 시작된 소문들,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경아는 엄마, 그래도 그 사람 말만 듣고 어떻게 그걸 진짜라고 확신해?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눈빛으로 두 딸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너희가 직접 만나보면 어때? 너희가 판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순간 두 딸은 당황했습니다. 아마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나 봐요. 하지만 경아는 잠시 망설이다 좋다고 했고, 진아도 함께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걱정하는 것도 엄마는 이해해. 적어도 소문만 믿지 말고 직접 만나보고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요. 엄마 한번 약속 잡아주세요.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민철 씨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철 씨, 우리 딸들이 민철 씨를 만나보고 싶어 해요. 어떠세요? 정말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언제든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사실 아직 두 딸은 민철 씨를 좋아하지 않고 있어요. 나쁜 소문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민철 씨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따님들을 이해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덕순 씨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며칠 뒤 주말에 딸들과 민철 씨가 만났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약속만 정해주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앞에서는 하지 못할 말이 있을 것 같으니 세 사람만 만나게 해달라는 민철 씨의 부탁이 있었답니다. 딸들에게도 솔직히 이야기를 나눠보라는 말을 하고 저는 옆 건물 카페에 갔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려니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네요. 이 비가 딸들이 품고 있는 모든 오해와 갈등까지 씻어주길 바라보았습니다. 3시간쯤 지난 뒤 큰 딸이 전화가 왔고 저는 딸들과 민철 씨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분위기를 보니 편안해 보였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민철 씨는 돌아갔고 저는 두 딸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두 딸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잠시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경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오해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말을 듣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저씨 만나보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엄마가 왜 그렇게 고민했는지도 이해했어요. 둘째 진아는 좋은 아저씨 같다며 안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경아는 엄마에게도 말하지 못한 과거가 있더라고요. 어릴 적 힘들게 공부한 이야기, 동생들 학비되며 결혼 시기를 놓친 이야기, 퇴직 후 봉사했던 이야기 모두 들었어요. 그런데 굳이 자기 입으로 떠벌릴 필요가 없어서 엄마한테도 말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말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고 민철 씨와도 편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날 민철 씨는 저에게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며 저를 불러냈습니다. 민철 씨는 제가 남편과 운영했던 커피숍 매장 앞으로 데려가 주었어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해 비어져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바뀐 간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간판의 매장 이름은 이전과 같은 커피숍 이름이었지만 새 간판으로 깔끔하게 바뀌었어요. 매장도 새롭게 인테리어가 마무리되어 깔끔했지요.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철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순 씨의 커피를 많은 분들이 다시 맛볼 수 있게 해 드리고 싶었어요. 남편처럼 큰 도움이 되진 못할 수 있지만 저도 많이 돕도록 할게요.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장사를 시작해도 될 만큼요. 주방에는 새 기계들이 놓여져 있었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경아와 진아가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깜짝 놀랐죠. 경아와 진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진아는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아저씨가 엄마가 좋아하던 가게를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한 거고요. 저는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했던 카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니. 덕순 씨, 다행히 아직 자리가 비워져 있었어요. 제가 임대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고요. 물론 덕순 씨 이름으로 작성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깜짝 놀라고 큰 선물을 받다니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울고 있는 저에게 경아가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도 엄마가 카페 그만두고 혼자 집에만 있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먼저 제안해 주셨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다니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었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롭게 오픈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커피를 다시 맛볼 수 있다니 너무 좋네요. 역시 사장님 커피는 특별해요. 오랜만에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정신은 더 맑아지는 듯 했지요. 한 달쯤 지나니 저도 혼자 매장을 꾸리는데 적응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일, 매일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니 몸에 무리가 가지도 않았어요. 바쁜 날은 두 딸과 민철 씨가 도와주니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매장에서 민철 씨가 조심스레 말을 했습니다. 덕순 씨, 우리 약혼식을 하는 건 어떨까요? 네, 갑자기요?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약혼식이라니. 저희가 벌써 그런 관계가 된 걸까요? 그냥 결혼 같은 건 아니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하겠다는 약속 같은 거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네, 민철 씨 저도 좋아요. 그렇게 저를 귀하게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민철 씨는 행복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우리의 약혼식은 조용히 소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와 두 딸, 상가에서 가까이 지냈던 지인들만 초대했지요.
민철 씨와 저는 의미 있는 약속을 하며 앞으로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지요. 늦게 피는 꼴일이 더 오래 가는 법이라고요. 그 말이 요즘 마음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늦게 만났지만 이제부터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함께 할 생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